아저씨, 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낡은 샌들과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은 어린 소년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기술 산업계에서 냉철한 승부사로 알려진 기업가 김진우 회장의 귓가에 낯설게 울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누구보다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외동딸 김하은, 10살 난 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서울의 유명한 백산대 병원에 응급 입원 중이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의료진이 모였지만 누구도 병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진우는 병원 복도 한쪽에 앉아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있었다. 그때 조심스레 손등을 툭 건드리는 작고 여윈 손길이 느껴졌다. 혹시 507호 환자 하은이 아버지세요? 낯선 소년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소년은 중학생도 채 안 되어 보였다.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 찢어진 샌들을 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다. 누구냐? 넌 어떻게 이 병원에 들어온 거지? 진우가 경계하듯 물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정숙 이모 밑에서 가끔 일을 도와요. 이름은 강민재예요. 근데 하은이 상태 저 알아요. 어떻게 된 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다. 진우는 보안요원을 부르려다 문득 민재의 다음 말을 듣고 멈칫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소풍 갔다가 남의 물병을 잘못 마시고 쓰러졌죠. 그 물 하은이가 아니었어요. 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 사실은 병원에 있는 단 3사람만 알고 있었다. 자신, 운전기사, 그리고 담당 의사. 지금 하은이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다리에 붉은 반점도 생기고 사라지죠. 의사들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우는 민재를 붙잡았다. 도대체 넌 누구야? 누가 시킨 거냐? 아무도요? 저 원래 이런 거 잘 느껴요. 할머니는 그걸 하늘이 준 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다들 미친 애처럼 봐요.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3일 동안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딸을 지켜보던 그는 결국 물었다. 그래서 네 말대로라면 하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약 때문이에요. 하은이가 최근에 먹기 시작한 알레르기 약 있죠. 그게 원인입니다.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숙 이모 친구 오해랑 간호사님이 원래 이 병원 소아과 수간호사셨어요. 근데 지난달에 갑자기 해고됐어요. 그 약이 아이들한테 해롭다고 주장했다가 아무도 안 믿어줬거든요.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간호사 몇 명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 대화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시지? 은평구 녹번동에 사세요. 지금 가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김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오승은 교수였다. 이 아이가 방해한 건 아닙니다. 진우가 먼저 말을 끊었다. 오 교수는 민재를 날카롭게 보았다. 여긴 자원봉사자들도 정해진 요일만 출입 가능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곧 나갈게요. 하지만 병원을 나서기 전 민재는 진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오세요. 1시간 뒤에요. 그땐 더 말씀드릴게요. 진우는 머뭇거리며 민재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 교수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 정말 이 아이 말이 맞는 걸까? 1시간 후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진우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곧이어 민재가 나타났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 회장님, 이 안에 다 있어요. 오해란 간호사님이 수집한 자료예요. 약 이름은 엘로펜틴. 원래는 어린이 알레르기 치료제로 나왔지만 몇몇 아이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하은이처럼요. 진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 처방전 사본, 약 성분 분석표, 그리고 정체불명의 메모까지 들어있었다. 피부 발진, 고열, 혈소판 감소, 전형적인 과민 반응. 제조사는 알고 있다. 이건 어떻게 구했지? 헤란 이모가 다 모아두셨던 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고요. 진우는 두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민재가 말한 증상은 하은이 상태와 완벽히 일치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병원엔 말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먼저 하은이 약을 중단하고
혜란 이모를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 직접 치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너, 왜 이런 걸, 왜 도와주는 거지?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예전에 저도 비슷한 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그걸 갚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진우는 민재에게서 단순한 아이가 아닌 어떤 진심을 느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은평구 녹번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 김진우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해란 간호사님 맞으시죠? 저는 김하은 아버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중년 여성 오해란이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언젠간 누군가 올 줄 알았어요. 작은 거실엔 서류 더미와 약 봉투, 낡은 노트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헤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엘로펜틴, 그 약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엔 저도 믿었죠. 회사는 효과만 강조했고 병원은 무조건 처방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비슷한 증상, 비슷한 시기. 근데 다들 우연이라더군요. 하은이도 같은 증상입니다. 진우의 말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6명의 사례를 모았고 제보도 받았어요. 이걸 병원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죠. 하지만 바로 징계받았고 결국 해고됐어요. 왜? 왜 병원은 그런 걸 숨기려 했죠? 그 약 백산제약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 김 회장님 계열사랑 자회사 관계죠. 병원과는 연구 협약까지 맺고 있고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든 고리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약을 끊이고 해열제 외엔 투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매일 기록해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날 밤 진우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도 없이 딸 하은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낸다. 며칠 후 김진우의 개인 사무실 강남구 테헤란로 컴퓨터 화면엔 엘로펜틴이라는 제품명을 포함한 수많은 이메일과 보고서가 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비서팀에 명령을 내려 아무도 모르게 백산제약의 내부 문서를 수집하게 했다. 회장님, 이건 경영진 중 일부가 아셔도 곤란한 내용입니다. 비서 장세영은 조심스레 USB를 건넸다. 걱정하지 말고 이건 내 책임이다. USB를 꽂자 내부 감사 보고서가 뜨기 시작했다. 내용 중에는 시험 데이터 조작, 부작용 은폐, 임상 결과, 무단 폐기 등의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줄이 진우의 눈에 밝혔다. 최소 12명의 소아 환자에게 부작용 보고됨. 회복 불가. 이건 진우는 숨을 멈췄다. 회복 불가라니 이미 어떤 아이들은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 상대는 강민재였다. 하은이 상태 좋아졌어요. 열도 내리고 발진도 사라졌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고맙다. 민재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회사가 진실을 숨긴 걸 세상에 알려야죠. 진우는 결심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회장이 아닌 아버지이자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 되기로. 그는 곧장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번 일 공식 고발로 갈 거야. 언론도 준비해줘.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다. 김진우 회장님, 정말 백산제약을 고발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회사인데 왜 내부 고발을 하신 겁니까? 진우는 정장 셔츠목을 고쳐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백산제약의 2대 주주이며 김하은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백산제약의 의약품 엘로펜틴과 관련된 자료 조작, 부작용 은폐, 그리고 아동 환자에 대한 실험 윤리 위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기자들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폭로하신 겁니까? 그동안 알고 계셨던 거 아니세요? 진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그 피해자가 되면서
제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경영권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명예도 잃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아이를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순간 한 기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이. 하지만 누구보다 용기 있었던 아이죠. 같은 시각 은평구 한 초등학교 교실. 민재는 낡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다. TV 뉴스에선 진우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주변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야, 너 그 회장님 아는 거 맞지? 진짜야. 네가 그 약 밝혀낸 거야? 민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난 그냥 친구 하나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한 달 후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찻집.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늦은 봄날, 김진우는 작은 찻집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옆엔 하은이가 앉아 민트차를 조심스레 마시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진짜 괜찮아. 머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파. 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웃으니까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구나.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먼저 소리쳤다. 민재 오빠. 민재는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에 책가방을 맨 모습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단단했다. 늦어서 미안해요. 학원 끝나고 바로 왔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꼭 안았다. 덕분에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을 수 있게 됐어. 민재는 멋쩍게 웃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잠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셨다. 매화꽃이 바람에 살짝 흩날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넌 내게 다시 믿음을 가르쳐줬단다. 민재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씩 웃었다.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조용한 오후가 세 사람 모두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약속이 될 거라는 걸.